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방정식 13단원,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 이론편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공통근에 대한 논리. 두 번째, 부정방정식. 실제로 부정방정식 우리가 앞에 13단원까지 배우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들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교과서상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공통근의 논리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공통근은 방정식을 푸는데 그 방정식에서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요 둘이 교집합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리는 엄청 간단해. 공통근이니까 그 공통근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니까 그 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왜 연립방정식을 배우냐면은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공통근이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알파 베타라는 근이 있고 얘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근이 있다고 치면은 요 둘이 공통근이 있대. 겹치는 게 있대. 그럼 겹치는 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아직 모르잖아, 지금. 모르지만 그 겹치는 근이 있다고 치면은 그 근을 쌤이 K라고 놓으면 그 K를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나 어쨌든 식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공통근의 핵심이야. 그 공통근을 K 또는 알파 또는 그냥 귀찮은 학생들은요. 그 공통근을 X라고 놔. 쌤 개인적으로 공통근을 X라고 놓는 걸 좋아해. 왜냐면 또 안 써도 되니까. 그럼 공통근을 X라고 놓으면 분명히 그 식은 이걸 만족합니까? 이 X는 원래는 미지수 X여서 지금 공통근 X로 바뀐 거야. 이것도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연립해서 풀면은 X나 A나 B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무언가 연산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론편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면서 요 둘의 공통근은 이것의 해 중에서 공통인 값을 찾아. 근데 찾지 못할 수도 있어. 방금처럼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또는 X라고 놓고 또는 K라고 놓고 편할 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식을 변형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연립해서. 이게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것만 보고 확실히 확 와닿지가 않잖아, 그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x에 관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x제곱, x제곱, 이게 살짝 일차항이 다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공통근을 가지도록 실수 PQ의 값을 정하십시오. 공통근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공통근을 갖는데.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좋아. 그 공통근을 X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 만족합니까? 이 X 자리에 X 대입하면 만족합니까? 오케이. 이 자리에 X 대입 만족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면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연립해서 풀면 이제 이걸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봤더니 좋아요. 이 식에서 이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고 나면은 x제곱끼리 사라지고요. q제곱끼리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요. p제곱 플러스 2p의 x.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제곱은 0이 돼서 결국 이 식은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지고 요 식은 p제곱 더하기 2p, p제곱 더하기 2p니까 p 플러스 2의 p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공통근을 구하는 거잖아,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거야. 이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연립해서 풀어보니까 얘가 나오는데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x가 1이거나 p가 0이거나 p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만족하면은 공통근이 있는 거야. 자, P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P에 0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P에 0, 뭐라 씁니까? X제곱, 지워볼까요? X제곱, PP 사라지고, 플러스 Q제곱은 0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도 PP 0 대입하니까 X제곱 플러스 Q제곱은 0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 아니지.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P도 2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좀 복잡하게 집어넣을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제곱 플러스 4는 0.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Q제곱은 0이 되면서 이 두 식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완벽하게 똑같네. 따라서 역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뭡니까? 그 공통근을 X라고 했을 때 그 공통근 X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X에 2를 집어넣어서 PQ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근은 1. 이게 답이고요. 그때 얻어지는 두 식은요. 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는 0이 나옵니다. 쌤, 이걸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2P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0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위아래 똑같은 식 아닙니까? 아니 서로 다른 식이라면서 이건 또 왜 됩니까? 아니야. 서로 다른 식이란 뜻은 이 X에 관해서 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X에 관한 식이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X의 숫자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식이 다른지 같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같다고 해서 식이 같은 게 아니에요.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같은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PQ 구해볼게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P-1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0. 문제에서 단 PQ는 실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제곱 플러스 제곱은 0이야. 이게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 할 때 오늘 나옵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 되는 방법은 0,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0 이상에다가 0 이상 더하면 0이 되는 방법은 0, 0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P는 1, Q는 0, X는 1, 공통근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P는 1, Q는 0을 한번 원래 주어진 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잘 봐요. P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X, Q는 0이고 P는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P 1 집어넣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P는 1, Q는 0이니까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서로 같은 식 아닌 거 맞습니까? 맞죠? 이 식의 근은 뭡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건 x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가 얼마 나옵니까? 1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공통근 1 맞습니까?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공통근을 알파나 k라고 놓고 그 상태에서 이 식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13-8번. 다음에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공통근은 알파를 갖는다. 알파가 실수일 때 PQ 관계식, 알파가 허수일 때 PQ 관계, 실수 PQ의 값을 구하십시오. 뭔가 이게 실수 허수가 다른가 봐. 그럼 이런 거지. 공통근은 알파라고 놓습니다. 이거 알파 나와 있으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지. 알파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Q는 0을 만족하고요. 여기는 P알파의 제곱 플러스 Q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PQ 관계식 구하는 거야. 근데 알파가 실수래. 이 알파가 실수란 말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봤더니 지금 이 PQ가 뭔가 비슷한 동일한 리듬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 식을 PQ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식의 알파를 곱하면 얘 알파 세제곱, P알파 제곱, Q알파인데 P알파 제곱, Q알파가 있는 거 확인했어요. 따라서 이 식의 알파를 곱한 다음 위에서 아래까지 빼고 나면은 이 부분은 사라지고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알파가 뭐야? 공통근이야. 문제가 알파가 실수란 말이 왜 나와 있을까? 이거 3차 방정식이죠?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실근 하나와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 방법은 알파가 1이라는 뜻이고요. 알파가 1일 때 PQ의 관계식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가 허수일 때 똑같아요. 이게 실수건 허수건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알파가 허수면 이제 알파가 1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오메가가 나오는 거죠. 얘가 는0이 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때 PQ는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걸 통해서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PQ를 구하는 거니까 요 알파를 뭐 우리가 이 식이나 이 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지.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알파 제곱 보입니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는 0이 나오고요. 알파 알파 보이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P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Q는 0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상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실수 PQ가 왜 있을까? 앞에는 없는데 알파는 허수 맞습니까? 오케이. PQ는 실수 맞습니까? 오케이. 뭐를 이용하고 싶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복소수의 상등. 따라서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P는 1, Q도 1이 나와야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자, 방정식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교재는 179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자, 부정방정식을 푸는데 사실상 고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정방정식 크게 두 가지.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부정방정식은 이런 게 부정방정식입니다. 문자는 XY 두 개야. 근데 식이 문자보다 적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무수히 많은 거야. x가 1, y가 1도 되고요. x가 100, y가 100분의 1도 되고요. x가 1000, y가 1000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근이 너무 많아서 근을 유한하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부정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걸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런데 부정방정식이 여러분들 문제로서 등장을 했을 때는 풀 수 있는 부정방정식이 나옵니다. 풀 수 있는 부정방정식은 크게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원래는 못 풀잖아. 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x, y가 정수라고 딱 제한 조건이 나와 있어. 그럼 답은 x가 1, y가 2라고요.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 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표현됐을 때는 요 두 정수는 이 정수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데 1의 양의 약수는 1이고요. 음의 약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 y가 2라고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논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은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풉니다. 주어진 식을 정수 곱하기 정수 이퀄 정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부정방정식을 풉니다. 이때 요 정수는 일반적으로 숫자 상수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유리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분수잖아요, 분수. 근데 그 분수가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인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수 조건은요, 요 과정에 약간 확장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유리수 조건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실수의 특징이 뭡니까? 실수를 제곱하면은 허수의 제곱과 다르게 항상 양의 정수가 양수가 나옵니다. 양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이거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실수를 제곱해요. 또 실수를 제곱해요.
이거를 2개건 3개건 무조건 더해서 0으로 만드시면 무조건 얘도 0, 얘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식은 하나지. 근데 이걸로부터 식을 2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결국 3개가 나와 있는데 정수 조건,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식을 푸세요. 무조건 뭘로 만나면 단 x, y는 정수 조건이다. 식은 하나, 문자는 2개니까 풀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를 어떻게 곱하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를 만들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이 xy항과 x항과 y항 보입니까? 그럼 여기가 하나는 x고 하나는 y가 있으면 요거를 전개하면 xy 나온 거 맞습니까? 전개하면 xy죠?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야. 전개하면 또 이렇게 전개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y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9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 9가 되는데 원래는 플러스 2밖에 없지. 주어진 식의 양변에 어떻게 하면 7을 더하면 여기가 플러스 9가 되고 는 7이 되고 플러스 9인 식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xy가 정수니까 당연히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7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7의 양음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7이 뭡니까? 1 곱하기 7이잖아. 따라서 다음의 특징. 얘가 1이거나 얘가 7, 얘가 1이고 얘가 7이거나 얘가 7이고 얘가 1이거나 이해되겠어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7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xy를 구하는 거야. xy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xy.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등호는 약간 조심해야 돼. 수학적으로 좌표를 이렇게 등호 기호를 쓰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2,3이라고 만약에 쌤이 쓰면은 x는 2이고 y는 3이라고 약속하자.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걸 약속을 하지 않고 막 쓸 수는 없습니다. 벡터를 배우다 보면은 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벡터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쌤은 약속을 그렇게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답지 쓸 때는 그냥 x, y 해가지고 뭐 이렇게 땡땡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됩니다. 이게 7이 되려면 y가 10이 되면 됩니다. 또는 10,4 교환법 성립하고요. 교환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값이 2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똑같네요.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데 이 앞에 6xy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몇 x가 있고 여기에 몇 y가 있어야지만이 얘를 정리하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6xy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앞에 개수랑 요 앞에 개수를 곱하면 6이 나와야 됩니다.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양변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양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 양수나 음수와 가능하지만 양수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6이 나와야 돼요. 6의 운명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6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렇게 전개를 하면은 무조건 6y의 정수를 곱한 형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y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이면은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4x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수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까? 인수분해는 아니고 곱셈 공식 거꾸로 할까 봤더니 4x가 어차피 바꾸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 딱 정수로 떨어지게 봤더니 3y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6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이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3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4x가 돼야 되죠. 얘가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7이니까 양변에 플러스 5를 더하게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지. xy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들어 풀고요. 이게 5의 약수니까 얘가 1이고 5이거나 5이고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고 마이너스 1인 형태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2x-1이 1이려면은 자, x, y가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1이면 되고요. 얘가 5가 되려면 y도 1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이게 5가 되려면은 x가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3y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정수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x가 0이 되면 됩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요 값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면은 역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시고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려면은 요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되려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x 플러스 1의 제곱에 이것이 xy a가 실수이고 a가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고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정리하니까 x제곱 y제곱이야.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a제곱 x제곱이야. 플러스 y제곱이야. 플러스 4a제곱이야. 마이너스 8axy는 0이 나왔어요. 이거를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 방식 풀려면 무조건 제곱을 덧셈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근데 이거하고 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x제곱 y제곱이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몇 xy가 있고 여기에 반드시 2 곱하기 몇 xy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막 세제곱자에 더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몇 xy가 있습니까? 있죠. 마이너스 8axy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있으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8a의 xy가 있고 여기가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4a 전체의 제곱이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a 제곱이 아니라 이건 16a 제곱인데 여기는 4a 제곱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은 빼기 12a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막 뺄셈이 있으면 안 돼. 제곱이 덧셈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구할까? 좋아.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네. 여기가 x제곱 y제곱이고요. 요 4a 제곱을 온전하게 다 쓰고 싶으면 뭐가 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axy가 되면은 온전히 이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마이너스 4axy가 또 남아있지. 그거는 이놈하고 연산하면 되겠네요. 4a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a의 xy 플러스 y제곱.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고. 쌤이 했던 시행착오가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누구나 한 번에 딱 보고 바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길을 살짝 바꾸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뭐가 됩니까 이게? xy 마이너스 2a 전체의 제곱 플러스 이게 뭐 됩니까? 2a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퀄 0이 되니까 따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y는 2a 그 다음에 2ax는 y 이렇게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xy를 구하는 거니까 y 자리에 2ax 집어넣게 되면은 2ax 제곱은 2a가 되고 문제에 a가 0이 아니란 말이 나와 있지. 왜 나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1이니까 x는 뿔마 1이야. 그럼 지금 질문이 x, y를 구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x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x가 1이면 y가 2a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가 답이죠. 알겠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x는 뿔마 1, y는 뿔마 2a, 단,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는 이걸 더 줄여서 복호동순이라고 써도 됩니다. 전부 다 약간 올드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이렇게 13단원의 이런 표현이 끝났습니다. 13단원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고 방정식 마무리하고 14, 15단원 부등식 공부하고 수학 상표 마무리하고 수학 합표로 넘어가고 여러분 고교 과정을 쭉쭉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